반갑습니다. 고2 6월학력평가 지구과학 원 해설을 함께할 양은혜입니다. 자, 요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니까 선생님이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서로 다른 시기에 대륙분포에 대해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대륙분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시기래요. 자, 우리가 대륙의 분포라고 하면 대륙들이 지금의 우리 알고 있는 세계 지도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대륙들이 다 붙어서 한 덩어리로 초대륙을 이루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 초대륙을 이루던 게 이제 분리되고 이동돼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 중에 지금의 모습이랑 제일 가까운 건 뭡니까? 맞아요. 다예요. 다가 우리 알고 있는 지금의 수륙 분포인 거죠. 근데 우리 가를 보면 가가 바로 모든 대륙에 다 붙어있는 초대륙이거든요. 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그래서 우리는 가에서 판게아를 볼 수 있어요. 대륙들이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가가 좀 분리돼서 살짝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가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의 순서로 이렇게 수륙 분포가 바뀌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학생들의 대화를 읽어볼게요. 자, A는 가는 중생대 말의 대륙 분포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판게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죠. 판게아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맞아요. 우리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가지고 언제까지? 중생대의 초까지 유지됐습니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생대 말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죠. 자, A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B는 다의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한대요. 자, 요게 단데 히말라야 산맥이란 게 뭡니까? 우리 인도가 원래 유라시아 대륙이랑 떨어져 있는 섬이었잖아요. 근데 인도가 쭉쭉쭉 올라오다가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진 숙곡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그러면 우리 남한에도요. 여러분 지금 인도가 요거거든요. 인도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자, 근데 다를 보면 다에서 인도가 붙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었죠? 그럼 이때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떨어져 있던 게 올라와서 붙었으니까. 그래서 다의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한다. B는 잘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C는 대서양 면적은 나보다 다에서 더 넓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대서양, 태평양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대서양이 어디야? 그렇지.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요 바다가 바로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인데요. 여러분 나를 보면 대서양이 이렇게 좁았어요. 이렇게 좁았는데 두 대륙이 멀어지면서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확장된 거거든요. 그럼 대서양의 면적은 나보다 다해서 넓어? 맞게 말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 B랑 C가 맞게 말했으니까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마 요거는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2번을 볼게요. 자, 여러분 2번은 이제 마그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마그마에서 중요한 대표 유형이 마그마 용융곡선이랑 그리고 마그마가 생성되는 대표적인 장소들인데 두 가지가 모두 문제로 나왔어요. 요 문제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대표적인 장소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여기 A는 어딜까요? 맞아요. A는 해저, 산맥, 해령입니다. 자, 우리 해령부터 정리해 볼게. 자, 해령에서는 일단 마그마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여기 멘틀 대류의 상승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물질이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선생님이 현무암질 마그마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볼 거야. 자, 이쪽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수렴형 경계거든요. 지금 왼쪽에 있는 판이 섭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판의 경계를 해구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을 섭입대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 섭입대에서 섭입하는 뭐 해양 지각이나 해저 퇴적물에서 물이 공급이 돼요. 여기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물이 공급이 되면 이 위에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하강하겠죠. 물은 용융점을 떨어뜨리니까. 그럼 여기 비해서는 멘틀 물질이 녹은 거니까 여기서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 슝슝슝 올라가가지고 대륙지각 하부에 착하고 부착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요게 대륙지각이 녹아서 만들어진 유무남질 마그마인지 아니면 현무암과 유무남질 마그마가 섞여 만들어진 안산암질 마그마인지 확실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조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C는 대륙지각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래요. 그럼 우리 확실하게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C 같은 경우는 지금 유무남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렴형 경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여기 위에서 분출이 되는 거는 이 현무암질과 유무남질이 혼합이 되어 만들어진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주면 돼요. 여기 지금 안 나온 장소가 하나 있기는 해요. 안 나온 장소가 열점이죠. 근데 열점은 해령이랑 똑같거든요. 열점도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진다.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A는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지금 A는 압력 감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은 B는 C보다 SiO2 함량이 높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그마 속에 들어있는 SiO2, 이산화규소 함량을 기준으로 마그마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SiO2 함량은 여기다 적어보자. SiO2는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고 그리고 유무남질 마그마가 있을 때 누가 더 높다고요? 유무남질 마그마가 더 높다고요. 얘는 52%보다 낮고요. 얘는 63%보다 높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B는 C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B가 C보다 높겠습니까? C가 더 높은 거죠. 우리 니은 보기는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B랑 C가 혼합이 되면 그러니까 현무암질과 유무남질 마그마가 혼합이 되면 안산암질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정말 대표 유형, 마그마의 생성 장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3번은 플룸 구조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을 배우고요. 판구조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도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 플룸 구조론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에서 플룸이 뭡니까? 플룸. 플룸이란 건 이런 거지. 이제 멘틀이 있으면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뿐만 아니라 멘틀 전체. 멘틀 제일 밑바닥인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터 멘틀 제일 위쪽, 멘틀과 이제 지각의 경계, 그쪽까지 멘틀의 흐름을 우리 플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방향에 따라 두 종류가 있죠. 여기다가 살짝 정리해 볼까? 지금 뜨거운 플룸이 있고 차가운 플룸이 있거든요. 여기 써볼게요. 우리 플룸은 뜨거운 플룸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이 있어요. 차가운 플룸이 있다. 자, 얘네들은 일단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얘는 뜨겁다.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요. 일단은 방향은 상승합니다. 상승하고요. 그리고 밀도는 작아요. 주변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하겠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해볼게. 지진파의 속도. 사실 우리가 지진파의 어떤 속도 편차를 이용해가지고 플룸의 위치를 찾아낸 거거든요. 우리 뜨거운 플룸의 경우는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보다 어때? 얘는 느린 곳이다. 이렇게 특징 알아두면 되고, 자,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일단 차가우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얘는 하강합니다. 가라앉는 곳이에요. 얘는 하강하는 흐름이고요. 주변보다 밀도가 높고요. 또 반대로 지진파의 속도는 얘는 빠른 곳이다. 편차가 양수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플룸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열점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열점. 맞아요. 열점은 뜨거운 플룸 위에 있습니다. 뜨거운 플룸 위에 열점이 있고요. 이 열점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판의 경계가 아닌 어떤 판 내부에 있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의 화산 활동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문제 속의 그림으로 이동해 봅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지구인데 여기 외액이 있고 이쪽이 다 멘틀인가 봐. 여기 얇게 지각이 있고. 자,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 보이고요. 여기 열점이 있으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지금 호상 열도가 아니고 이런 열도, 화산섬에 의한 열도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차가운 플룸이니까 하강하는 흐름이고요. 우리가 차가운 플룸의 경우는 섭입형 경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판이 섭입하는 모습, 이 섭입한 판들이 쌓이다가 결국에 더 밑까지 가라앉게 되는 게 차가운 플룸이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뜨거운 플룸은 주위보다 밀도가 낮대요. 뜨거운 플룸은 주위보다 뜨거우니까 주위보다 밀도가 낮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억 보기 맞습니다. 자,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차가운 플룸은 주로 판의 섭입으로 형성이 된대요. 여러분, 차가운 플룸은 이렇게 판의 섭입에서 시작이 되고 섭입한 판이 쌓이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판의 섭입인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상승하는 물질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대요. 여러분, 멘틀과 외액의 경계가 멘틀의 가장 밑바닥인 거죠. 그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터 지각으로 상승하는 흐름, 이게 바로 뜨거운 플룸인 거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이 되겠죠. 그래서 플룸 구조로는 뭐 어렵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플룸이 뭔지 그리고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요 정도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4번입니다. 사실은 4번이 원래 1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요게 바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입니다. 판구조론의 정립. 우리가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정립 과정이 있었죠.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대류기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자, 표 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대. 그리고 해양저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해양저가 넓어진다라고 주장했대요. 아예 그냥 여기 설명에서 다 나와버렸죠. 해양저가 확장이 된다. 이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억이 해양저 또는 해저 확장설입니다. 해저 확장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볼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서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발견된 것을 증거로 제시했대요. 여러분, 글로소프테리스 얘 식물이거든요. 고생대 이제 식물 화석이라고 우리 보면 되는데 이 화석이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통해 이 대륙이 지금은 멀리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붙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여기에는 글로소프테리스가 나왔지만 사실 더 많이 나오는 예시가 메소사우루스죠.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고생대의 화석들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발견된다. 요거 이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증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륙이동설이에요. 대륙이동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 대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륙이 이동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자, 베게너가 이 대륙이동설에서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동력을 설명한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죠. 그래서 디귿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설. 근데 우리는 요거 각각도 중요하지만 사실 흐름을 이해해야 돼. 이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한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죠. 요게 1번이고 얘가 원동력 설명 못하니까 얘가 원동력 2번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음향측신법으로 해저 지형을 알아내고 그 해저 지형을 바탕으로 등장한 게 해양저 확장설인 거죠. 그래서 요게 3번입니다. 요게 등장할 때 배경으로 음향측신법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건 이 대륙이동설의 증거들 화석의 분포뿐만 아니라 또 뭐 있었어요? 뭐 해안선 모양의 일치라든가 아니면 빙하의 흔적이라든가 뭐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런 거 증거로 제시를 했었고 요것도 역시 증거 있었죠. 해저 확장설의 증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아니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이다. 아니면 뭐 섭입대의 발견, 변환단층의 발견 이런 게 증거였었죠. 그래서 요 각각의 증거들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도 아마 그 증거들이 나왔을 거예요. 바로 우리 기억에 나온 것 같네. 자, 기억 보면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의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을 이루는 것은 기억의 증거래요. 자,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의 줄무늬가 정자긋기, 역자긋기, 정자긋기, 역자긋기 대칭적인 거 그거 해령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의 증거인 거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고요. 자, 니은은 음향측신법을 이용한 해저 지형 탐사는 누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음향측신법을 통해서 해저에는 해령도 있고 해구도 있구나. 해저 지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바탕으로 등장한 게 해양저 확장설인 거죠. 여기서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 아니고요. 자, 디귿은
순서를 물어봤네. 순서가 니은, 기역, 디귿 아니죠? 순서 우리 적어놨습니다. 니은, 디귿 기억이 되는 거죠. 디귿 보기 틀렸고 정답 우리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판구조론의 정리과정 문제였고요. 이제 넘어가서 5번을 볼 건데 여러분 5번부터는 이제 지구의 역사 내용이거든요. 뭐 순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구의 역사 풀다가 다시 이제 앞부분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일단 5번에 우리가 지금 퇴저감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까 1, 2, 3, 4번 문제보다는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퇴저감 같은 경우는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알아야 되고요. 퇴저감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요. 퇴적 구조도 알아야 되고 퇴적 환경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총평에서 우리 지구의 역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방금 말한 퇴적에 관한 주제들이 다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퇴저감이라는 건 뭔가 어떤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죠. 그럼 퇴저감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게 퇴적입니다. 쌓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기억 과정이 운반된 퇴적물이 쌓인다. 이게 바로 퇴적인 거예요. 자, 기억이 뭐라고? 퇴적.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상부 퇴적물의 무게로 인해 하부 퇴적물이 압축이 된대요. 아, 퇴적물이 쌓였는데 그 위에 추가로 쌓이니까 위에 있는 퇴적물이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꾹꾹 누르는 거거든요. 요걸 우리가 꾹꾹 누르니까 압축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니은이 바로 압축작용입니다. 압축.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교결물질에 의해 퇴적물 입자 사이에 공간이 메워지고 굳어진대요. 우리가 퇴적물 사이에 빈 공간이 공극이 있죠. 근데 거기에 교결물질로 퇴적물을 어찌 보면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요 과정을 거쳐야만 퇴적감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요게 교결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압축과 교결작용을 합쳐가지고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퇴적, 압축, 교결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나 요 가운데의 압축 과정을 거치면서의 변화들이 있었죠. 일단 퇴적물들의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 눌리니까 부피가 작아지겠죠. 전체 부피는 작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공극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퇴적물 사이에 빈 공간이 공극이라고 했는데 얘네가 꾹꾹 눌리니까 그 공극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겠죠? 공극이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밀도 어떻게 될까? 밀도. 얘네가 꾹꾹 눌려지니까 좀 더 빽빽하게 되는 거죠. 빈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밀도는 커진다. 요런 변화를 거치면서 퇴적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뭐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감이 모두 다 거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주로 강의 하류나 해저와 같은 저지대에서 일어난대요.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이 지금 퇴적인데 퇴적이란 건 결국에 퇴적물들이 막 운반되다가 낮은 곳 혹은 움푹 파인 곳 이런 데로 굴러가가지고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억은 A는 잘 말한 거죠. A 우리 잘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동그라미 니은으로 인해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진대요. 우리 입자 사이 간격을 공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니은의 압축 작용을 통해 공극은 줄어듭니다. 그럼 B도 잘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동그라미 디귿은 여감의 생성 과정에는 필요 없대요. 아니죠. 뭐 어떤 퇴적압이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C는 지금 잘못 말했고요. 그러면 여기 정답은 A, B가 맞으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C가 말한 문장에서 여감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감은 누가 퇴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갈이 퇴적이 된 거죠. 물론 뭐 자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갈이니까 퇴적물의 크기가 큰 편이거든요. 그 자갈과 자갈 사이 공극에 뭐 모래나 점토도 있을 수 있지만 주요 퇴적물이 자갈인 경우 우리 여감이라고 하죠. 그 여감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퇴적감을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 여감은 뭐야? 그치, 쇠설성 퇴적감에 들어가죠. 쇠설성 퇴적감 만들어질 때 이 과정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이 4번이었던 거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6번도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요게 바로 고지자기 줄무늬예요. 고지자기 줄무늬. 지금 요 색이 정자극기고 요 색이 역자극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연령입니다. 연령.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연령이 0이에요.
0이란 건 뭡니까? 지금 막 태어난 지각인 거예요. 여기서 지각이 만들어진다.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해령인 거죠.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작의 줄무늬가 양쪽이 대칭적인 거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 여기 요 부분. 우리가 해령이란 거 이제 뚝뚝 끊겨져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요 부분을 우리는 변환 단층 또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C는 뭔지 알았다. C는 경계로 치면 판의 경계 중에 보존형 경계예요. 판에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고요. 단층으로 치면 얘는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변환 단층.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랑 B를 볼 건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요 정도 떨어진 거야. 되게 가깝죠? 여기 요 지점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우리가 해령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경향성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A랑 B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달라지는 거 뭐가 있었나요? 일단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나왔듯이 이 판에 나이가 증가하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 생성이 된 거니까 생성된 애가 점점점 옆으로 밀려나는 거니까 해령에서 멀수록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수록 나이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증가하는 거. 여기 지금 해수면 미치죠? 그럼 퇴적이 일어나겠죠? 그럼 해령에서 멀수록 퇴적이 일어난 기간도 기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두껍겠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져요. 두께도 두꺼워진다. 그리고 하나 더. 해령에서 멀수록 수심은 어떻게 될까? 수심도 점점 깊어져요. 우리가 해령이라는 게 이렇게 해수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산맥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령에서 멀수록 우리 수심도 점점 깊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해석을 하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고지자기의 역전 주기는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주기가 일정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정자극기, 역자극기 변하는 주기가 여기서 이 줄무늬의 색깔이 변하는 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정하지 않죠. 여기서 시간의 간격은 지금 일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줄무늬 색이 변하는 거, 요거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예요. 일정하지 않다.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두껍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수록 두껍다고 했어요. A가 더 머니까 A가 더 두꺼운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C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대요. 자, 우리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 C는 해령이 아니거든요. C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기는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존형 경계가 해령 근처에 나타나요. 그래서 해령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진짜 해령인지 아니면 해령 근처에 있는 보존형 경계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요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2번 문제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주요 장소들을 봤었는데 7번 문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볼 수 있는 용융곡선입니다. 자, 보면요. 일단은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하의 온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거든요.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물을 포함해요. 그런 화강암의 용융점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용융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의 깊이 이후로는 화강암이 자연적으로 녹아가지고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을 보면 멘틀은 화강암보다 용융점이 높습니다. 근데 멘틀은 일반적으로 물을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 있어요. 얘는 깊이 깊어지면서 용융점이 높아집니다. 지하의 온도가 이 용융점보다 높은 순간이 없죠. 그럼 이때는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멘틀의 용융곡선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여기 점선 보면 요거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거든요. 근데 물이 없던 멘틀에서 물이 들어가면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지금 한 요 정도 깊이 아래로는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으니까 이때 멘틀 녹아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해석을 해놓고 지금 여기 A에서 A'으로 가는 화살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우리 묻겠죠. 요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즉 멘틀에 뭐가 들어간 거야?
물이 들어간 거죠. 요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아까 2번 문제에서 나왔었잖아요. 우리 섭입대가 있을 때 섭입대 위쪽으로 물이 공급이 되죠. 함수 강물에서 물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금 화살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 보시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압력이 커질수록 용융점이 높아진대요. 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니까 요거 보면 되는 거고요. 압력이 커진다는 건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깊이 들어갈수록 용융점이 낮아지고 있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틀렸고, 기억 보기는 그냥 요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자료 해석 능력을 묻는 보기고요. 자, 니은은 50km 깊이에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점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점보다 높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50km 깊이는 여기 요 깊이입니다. 자, 여기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게 물이 포함된 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더라. 용융점이 더 높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열점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AA' 과정에 의해 생성이 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2번 문제 풀이할 때 그 그림에는 열점 안 나왔지만 이제 열점도 주요 장소니까 분명히 언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 뭡니까? 맞아요. 압력의 감소거든요. 해령과 열점은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열점에서 마그마 생성되는 거, 이 그림에 표현을 해보면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지하에 있던 물질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더 압력이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하 물질이 올라가는 경우, 요게 이제 압력의 감소거든요. 요 A에서 A' 요거는 열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린 거예요. 자,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가지고 8번은 다시 퇴적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는 퇴적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퇴적 구조 문제예요. 퇴적 구조. 퇴적 구조란 뭐냐? 퇴적 구조란 퇴적이 일어날 때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퇴적 구조 4가지 배웠는데 4가지 뭐 있었지? 퇴적 구조? 그치, 점이층리 있었고요. 사층리 있었고요. 연은과 건열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 지금 여기 나온 건 뭘까? 여러분, 여기 지금 경사진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자, 그럼 우리가 사층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사층리가 나와 있고요. 우리 사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란 게 물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람일 수도 있고 흐름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층리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흐름의 방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해석해 볼까? 얘가 어떤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됐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손바닥을 이용하라고요. 손바닥을 오목하잖아.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퇴적물의 공급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방향으로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퇴적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역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역전이란 거 얘가 뒤집혔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층리는 정상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역전이 되었다면 이렇게 좀 위로 볼록하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층리에서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4개의 퇴적 구조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4개의 퇴적 구조 모두 단면을 보면 그 퇴적 구조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지금 사층리도 이게 이제 단면이죠. 단면을 보고 사층리인 거 우리가 알아낸 거잖아요. 단면을 보면 특징이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층리면을 봐도 특징이 드러날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층리면. 층리면이라는 게 뭐냐? 여기 요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 면을 보면 요거 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요게 사층리인 거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내려다봐서 층리면을 보면 사층리인 거 티 하나도 안 납니다. 얘는 층리면을 가지고 온 특징을 알 수 없어요. 사층리랑 비슷하게 점이층리의 경우도 층리면을 보면 특징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연은과 건열 같은 경우는 층리면을 봐도 그 퇴적 구조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게 또 중요한 거였었거든요. 과거에 기출된 적도 있었고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이제 우리 사층리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사층리이다. 그쵸? 요거 사층리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퇴적 당시의 유수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대요. 유수, 물의 흐름이나 바람, 공기의 흐름 방향을 알 수 있죠. 흐름이 있었던 곳이니까.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자, 디귿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대요. 그렇죠? 우리 사책리를 이용하면 역전인지 정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정답이 5번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쉽게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정상이니 역전이니 물은 것도 아니고 흐름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물은 것도 아니고 여기 이걸로 흐름의 방향 알 수 있다. 이걸로 역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물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쉽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쉬운 문제라서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9번 볼 겁니다. 자, 9번은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문제다라고 찍었던 거거든요. 자, 9번 어떤 문제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 8번 문제에서 퇴적 구조 얘기를 했었죠. 퇴적될 때 환경에 따라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퇴적암도 배우고 퇴적 구조도 배우고 또 퇴적 환경이란 것도 배웠었거든요. 퇴적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선상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 보기 전에 퇴적 환경 뭐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옆으로 살짝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퇴적 환경은 3가지가 있었거든요. 일단 주로 물 아래에서 퇴적이 돼요. 근데 물이란 게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육상 환경이 있습니다. 퇴적 환경은 육상 환경 있어요. 육상 환경. 자, 그리고 육지와 바다 사이에 연안 환경이 있었죠. 연안 환경이 있습니다. 연안 환경.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이 있어요. 해양 환경이 이렇게 3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환경에 뭐가 있냐면 뭐 빙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호수나 하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막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지금 문제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선상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육지에 산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평지로 가면서 경사가 완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이런 식으로 물이 계곡이 흐르다가 얘가 평지로 가면서 여기서 일어난 퇴적, 그걸 우리가 선상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일어나는 퇴적. 자, 근데 이제 연안 환경 보면 뭐 연안 환경도 뭐 해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흐르던 하천이 바다랑 만나겠죠. 육지에서 흐르던 하천이 바다랑 만나는 그곳에서 그 경계 지점에서 퇴적이 되는 거, 그걸 이제 삼각주라고 하거든요. 삼각주 적어볼게요. 삼각주. 요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둘 다 시옷으로 시작하고 3글자여서 약간 비슷하게 생긴 단어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선상지는 육상 환경이고 삼각주는 연안 환경입니다.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삼각주에서는 요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삼각주라는 게 여기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삼각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퇴적물이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공급이 될 때 좀 크기가 큰 애들은 멀리 못 갑니다. 무거우니까. 큰 애들은 여기 가까이에 쌓여요. 가까이에.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애들이 쌓이게 되고요. 작은 애들이 제일 멀리까지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적물이 한 번 더 공급이 돼요. 자, 그럼 여기 큰 애들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애들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애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공급이 돼요? 그럼 똑같아. 여기 큰 애들이 쌓입니다. 여기 중간 애들이 쌓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삼각주에서 이 부분을 보세요. 얘가 요 위 방향, 연직 위 방향으로 갈수록 이 퇴적물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삼각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 환경에서는 대륙, 붕, 사면, 대 이렇게 있었죠. 대륙, 붕 써보자. 대륙, 붕이라는 완만한 곳 있었고요. 대륙 사면이라는 경사 있었고요. 대륙 사면의 끝부분으로 대륙대 있었죠. 대륙대. 그리고 이제 심해저가 쭉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요 해양 환경에서는 우리 대륙붕에는 퇴적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 크기의 퇴적물들이 또 위태위태하게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이 대륙 사면이 경사진 곳이니까 대륙 사면을 따라서 우르르 쾅쾅 퇴적물들이 같이 섞여서 흐르게 되거든요. 그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 살짝 지울까? 이거 살짝 지우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우리 대륙 사면에서 그렇게 퇴적물이 섞여가지고 흐르는 거, 그걸 우리가 저탕류라고 하죠. 탁한 흐름이니까. 그걸 우린 저탕류라고 하고요. 그 저탕류에 의해서 대륙대에서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좀 크기가 큰 무거운 애가 먼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자에 따라 퇴적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서 바로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대에서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거. 요 정도 우리가 퇴적 환경에서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다시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요거 이제 선상지라고 했고요. 우리 보고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선상지의 모식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른 단면이에요. 단면 보시면 여러분 지금 경사가 원래 이랬는데 경사가 요렇게 완만해진 거죠. 원래 이렇게 산, 계곡에서 평지로 가면서 퇴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이 산 가까이에서 크고 이쪽에서 작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더 멀리까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물의 크기는 즉 A와 B 중에 A에서 더 큽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자료에서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퇴적 지형이 부채 모양을 닮아서 우리가 선상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물이 계곡에서 평탄한 평지로 바뀌는 곳에서 주로 형성이 됩니다.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자,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선상지는 어디에서 퇴적이 된 거예요? 육상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보기 맞는 거죠. 연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고요. 자, 니은은 선상지는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는 환경에서 형성이 된대요. 경사가 급하다가 완만해졌으니까 얘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퇴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A가 B보다 크대요. 우리 아까 전에 입자 크기 정리해놨죠? A가 B보다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맞으니까 정답은 우리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근데 이걸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 선생님 생각에는 퇴적 환경 내용을 공부하다가 놓친 거지. 퇴적 구조 아니면 퇴적암 종류 이런 거는 문제에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많이 반복을 해서 익숙할 텐데 아마 뭐 퇴적 환경 그중에서도 이렇게 선상지를 따로 나와가지고 아 이게 무슨 환경이었지? 뭐 이런 게 좀 헷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제 우리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은 되게 기발한 문제예요. 이거 실험인데 우리가 절대 연령 있죠. 암석의 절대 연령 구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이용하죠. 그거의 원리를 실험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자, 과정을 읽어볼게요. 자, 요 종이띠는 앞면이 흰색이고 뒷면이 검은색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 보면 이거 검은색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색상 반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제지에는 이게 지금 흰색으로 나와 있죠. 이게 앞면이에요. 자, 근데 내가 종이띠의 앞면이 위로 오게 처음에 놓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앞면이 보이는 종이띠를 절반으로 자른 뒤 얘를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는데요.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었어? 딱 절반을? 이게 이제 반감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과정을 2번 더 반복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할 때는요. 원래 모원소가 있었고 그 모원소가 불안정하니까 걔가 붕괴해서 자원소로 바뀌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모원소가 붕괴돼서 자원소로 바뀔 때 이 종이 앞면이 뭡니까? 맨 처음엔 앞면만 있었잖아요. 그 앞면이 바로 모원소거든요. 앞면이 모원소인 거예요. 앞면.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요거 절반 잘라가지고 뒷면을 뒤집었잖아요. 앞면을 뒷면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여기서 뒷면이 뭡니까? 뒷면이 바로 자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뒷면이 자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일정한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 일정한 시간 동안 절반 잘라서 뒤집고 절반 잘라서 뒤집고 하는 거니까 그 일정한 시간 간격인 동그라미 기억이 바로 반감기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이 뭐야? 이게 바로 반감기야. 그러면 보세요. 맨 처음에 전체가 16cm였는데 기억만큼 지났을 때 16의 절반인 8cm만큼을 잘라가지고 뒤집은 거예요. 남은 8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8의 절반인 4cm만큼 잘라가지고 또 뒤집은 거예요. 4고요. 요것도 4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간 간격이 지나면 그 4를 또 잘라가지고 절반만큼 자른 거거든요. 요게 이제 2가 되고요. 요 A도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앞면이 보이는 종이띠는 자원소에 해당이 된대요. 맨 처음에 앞면밖에 없었거든요. 앞면이 모원소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모원소밖에 없잖아요. 기억 보기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니은은 동그라미 기억은 반감기에 해당이 되죠.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날 때 딱 절반이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요게 이제 반감기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요. 자, 디귿은 A는 1cm래요. 여러분, 우리 A는 생각해보면 2cm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은 들립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슉슉슉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고요. 우리 11, 12번 요렇게 두 개는 지질구조 문제거든요. 먼저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인고 하고 보니까 주상절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전리 얘기 옆으로 와서 좀 해볼게요. 전리라는 건 암석이 갈라진 틈을 우리는 전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요 전리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화성암에서 화산암이 있고 심성암이 있었죠. 화산암에서의 전리와 심성암에서의 전리가 있어요.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화산암. 화산암이란 거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굳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 우리 심성암이라는 거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는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각각에서 나타나는 전리를 한번 적어볼게. 자, 우리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전리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주상전리거든요. 여기에서는 주상전리가 주로 나타납니다. 이 주상전리가 생긴 원리는 요거거든요. 용암이 주변의 온도가 낮으니까 아주 빠르게 굳는 거야. 냉각 속도가 빠른 거죠. 빠르게 냉각하면서 수축하면서 기둥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리가 수축이야, 수축. 빠른 냉각 시 일어나는 수축에 의해서 주상전리가 만들어져요. 우리 뭐 제주도 가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한탄강 가도 이 주상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성암 볼게요. 여러분 심성암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전리가 있고 그거 이름이 뭡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판상전리거든요. 판상전리. 이 판상전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심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서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위쪽이 풍화침식되고 그러면 심성암을 누르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심성암은 위로 훅 하고 융기하게 되죠. 융기하게 되면 심성암 주변의 압력이 감소하니까 암석 자체가 살짝 팽창하게 되면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리가 한마디로 융기에 의한 팽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주상전리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 만들어질 당시에 만들어지면서 생긴 전리이고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심성암은 이미 옛날에 만들어지고 심성암이 만들어진 후에 만들어진 전리다. 이런 어떤 전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판상전리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바위산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북한산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판상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리가 나온다면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각각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용암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하에 있을 때 마그마고 얘가 분출이 되면 용암이라고 하죠. 분출이 된 거고요. 그리고 걔가 주상전리가 됐어요. 분출된 용암이 어떻게 되면서 굳으면서 즉 냉각되면서 전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의 과정은 냉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요 화살표 보세요. 얘가 빠른 냉각이 일어나면서 수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둥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자, 기억은 냉각 과정은 기억에 해당이 된대요. 그렇죠. 기억은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이죠. 기억 보기 맞고.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표면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대요. 지금 보면 여러분 표면 쪽이 더 저온이에요. 표면 쪽이 더 빠르게 냉각되면서 표면 쪽이 먼저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주상전리는 주로 심성암에서 나타난대요. 옆에 우리 정리했죠. 주상전리는 주로 화산암에서 나타납니다. 심성암은 판상전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렸고 정답은 기억 니은 맞으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주상과 판상전리 비교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지질구조도 한번 볼게요. 자, 12번은 여러분 요게 이제 단면인데 보면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일단 구불구불 휘어진 거 보이죠? 이 구불구불 휘어진 걸 뭐라고 해? 이걸 우리가 습곡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 습곡이 보여요. 습곡이 보이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보입니까? 여기 쫙 하고 끊어졌죠. 끊어져가지고 얘가 위아래로 상대적으로 이동한 것 같네요. 모양을 보니까 이게 바로 단층이죠. 단층도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여기 습곡도 있고 단층도 있는 건 분명해. 근데 습곡이 먼저일까 단층이 먼저일까? 만약에 습곡이 먼저였다면 단층이 일어날 때 습곡도 끊어졌겠죠. 근데 여기 구불구불 휘어진 습곡이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그럼 습곡이 먼저인 거예요. 선습곡 후 단층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습곡과 단층이 있다는 걸 알았고 습곡과 단층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습곡이 있다는 거는 무슨 힘이 있었다는 겁니까? 양옆에서 누르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찌부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횡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횡압력이 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그림에서 습곡의 축을 보면 여러분 습곡축이 이런 게 이제 습곡축이에요. 이런 게 습곡축. 습곡축이 굉장히 누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횡화습곡이라고 하거든요. 자, 습곡의 종류가 횡화습곡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횡화습곡이 있으면 역전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역전이란 게 뭐냐면 나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데 위에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디에서 있을까요? 여기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요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 보면 얘가 분명히 더 과거에 만들어진 건데 더 위에 있죠. 이런 게 바로 역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역전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횡화습곡이기 때문에 역전도 발견이 되더라. 그럼 여기 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역전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습곡이 나오면 또 뭐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치, 우리 배사와 향사 물어볼 수 있죠. 배사와 향사. 배사가 뭐야? 위로 볼록한 게 배사고 향사는 아래로 오목한 게 향사다.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층으로 넘어갈게요. 자, 단층입니다. 단층이 있으면 당연히 정단층, 역단층을 물어보겠지. 그럼 얘가 단층의 종류를 알아내려면 뭐가 상반인지부터 찾아야 되고요. 혹시 아직도 상반 찾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 단층 면에다가 우리가 사람을 그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세요. 머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머리 있는 곳을 상반신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바로 상반이 되는 거예요. 요게 상반이구나. 그러면 지금 상반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모양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어긋난 모양을 가지고. 지금 요거보다 요게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상반이 올라간 거라고요. 자, 이렇게 상반이 올라간 거는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선생님이 암기 팁을 상상력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상상력은 상반이 상 올라가면 역단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단층이 있습니다. 역단층이 있구나. 자, 그럼 여기 와가지고 역단층도 정리하고 갈게요. 역단층이 있다는 거는 힘이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야? 누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반이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역시 횡압력이 있었습니다. 횡압력.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자, 역단층이라는 거는 판의 경계 중에 우리 발산, 수렴, 보존 중에 어떤 경계에서 주로 역단층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두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렴형 경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층이다.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순서는 습곡이 먼저 만들어지고 단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역단층이 나왔지만 뭐 정단층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면 장력, 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 만들어지고 정단층은 발산형 경계에서 잘 생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기억은 지층이 역전된 부분 있죠. 아까 우리 역전 찾았었죠. 횡화습곡이기 때문에 역전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기억 보기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단층은 습곡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대요. 아니죠. 선습곡이라고 했어요. 습곡이 먼저 만들어지고 단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습곡도 단층에 의해서 끊겼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단층과 습곡은 모두 횡압력을 받아 만들어졌대요. 일단 습곡은 횡압력인 게 맞고 여기서의 단층은 역단층이기 때문에 단층도 횡압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 맞으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3번은 지층 대비거든요. 원래 지층 대비라는 건 뭐냐면 지층의 선후관계. 누가 더 먼저야, 누가 더 나중에야를 밝히는 걸 우리가 지층 대비라고 하거든요. 지층 대비의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가 있고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화석이 안 보여. 요거는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거든요. 자,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려면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약간 좀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인접한 세 지역이라고 했어요. 좀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려면 기준이 되는 어떤 층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흔한 여감, 사암 이런 거면 안 되고요. 이게 인접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인접한 곳 안에서는 조금 넓은 구역에 동시에 만들어진 그런 기준층이 필요해요. 그 기준층을 우리가 건층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뭐 석탄층이라든가 응해암층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동일한 시기, 어떤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 있대.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응해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응해암을 건층으로 이용하라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일단은 이렇게 써놓자. 여기서 응해암이 뭐라고? 응해암이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건층이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로 얘가 이제 단서가 된다, 열쇠가 된다라고 해서 열쇠층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열쇠층으로 생각하면 돼요. 열쇠층. 자, 그럼 A, B, C에서 응해암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 색이 응해암이에요. 응해암, 응해암, 응해암. 아, 그러면 요거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응해암 밑에는 공통적으로 여감이 있어요. 여감, 여감, 여감. 이거 같은 시기에 퇴적된 여감이거든요. 그리고 응해암 위에는 근데 이건 좀 다르다. 원래 응해암 위에는 A와 C를 보면 모두 석회암이 있거든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석회암이 없고 바로 사암이 있어요. 원래는 석회암, 사암인데 석회암 없이 사암이 있다. 아, B는 석회암 만들어질 당시에 퇴적이 안 된 거죠. 퇴적의 중단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응해암층은 건축으로 활용될 수 있대요. 그렇죠. 여기서 건층의 역할을 하는 게 응해암층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가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A와 C의 이암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되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암의 기호가 요게 이암이거든요. 요색. 지금 뭐라고 했냐면 A랑 C라고 했어요. 자, A의 이암이 요거고요. 그리고 C의 이암이 요거거든요. 요게 같은 이암이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역전이 되진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여러분 A의 이암은 응해암 후예요. 응해암 한참 후에 만들어진 이암이고 그리고 C의 이암은 응해암 한참 전에 만들어진 이암이거든요. 얘는 완전히 다른 이암이에요. 그냥 암석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만들어진 시기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린 겁니다. 같은 시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B에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대요. 요거 우리 아까 알아냈죠? 지금 B를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응해암 위에 석회암에 있는데 얘가 없다는 거는 그 시기에 퇴적이 중단이 되었다. 한마디로 부정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맞으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가지고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층 대비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이번 시험에서 퇴적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잘 정리할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14번 문제가 퇴적암 종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퇴적암 종류를 거의 우리가 뭐 개념서에서 배울 때처럼 아예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퇴적암 만들어지는 과정도 나왔고 퇴적암 종류도 나왔고 퇴적 구조도 나왔고 퇴적 환경도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에 잘 정리하면 퇴적은 완벽 복습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우리가 요거는 퇴적암의 종류이고요. 퇴적암의 종류를 우리는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쇠설 있고 여기 화학 있으면 A에 들어갈 게 뭐겠어? 유기적이겠죠? 안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퇴적물들이 석회질 생물체, 규질 생물체, 식물체, 생물과 관련이 된 거니까 요거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A는 우리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의 그 생물의 종류에 따라 석회암, 척트, 석탄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퇴적암도 볼게요.
자, 일단 쇠설성 퇴적암의 쇠라는 게 우리가 분쇄하다 할 때 쇠라고 했죠. 부서진 거예요.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스러기의 퇴적물들이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풍화 침식 쇠설물이 쌓인 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퇴적암 종류를 나누거든요. 퇴적물의 크기가 제일 큰 거, 자갈이 쌓인 거를 여감이라고 하죠. 아까 전 앞에 여감이란 단어 나왔었죠? 요게 바로 여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주요 퇴적물일 때를 사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퇴적물 크기 제일 작을 때 점토가 퇴적된 거를 그걸 우리가 셰일이라고 하죠. 셰일. 그래서 퇴적물 크기에 따라 여기에는 여감, 사암, 셰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쇠설물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산 활동을 하면 용암만 분출되는 게 아니고 고체 상태의 쇠설물도 나오거든요. 그 쇠설물이 퇴적이 돼가지고 강력암이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산재도 쇠설물의 일종이니까 화산재가 퇴적이 되면 응해암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해암도 여기다가 같이 적어볼게요. 응해암. 그래서 우리가 이 응해암과 강력암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얘네들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맞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 돼. 왜냐면 화산 활동할 때 나온 쇠설물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다? 맞는 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화성암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화성암이라는 거는 여러분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네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건 맞지만 화성암은 아니고 퇴적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적 퇴적암은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으로 석회암이, 해수, 또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으로 암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화학적 퇴적암인데 약간 구분을 해보자면 이 석회암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암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닷물 떠와가지고 쫙 이렇게 깔아놓으면 바닷물에서 그 물만 증발하고요. 녹아있던 소금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되고 남은 어떤 잔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요것도 일종의 침전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침전에 의해서, 요거는 증발 잔유물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A는 유기적 퇴적암이래. 자, 지금 A는 유기적 퇴적암이 맞습니다. 자, 기억 보기 맞고요. 자, 니은은 사암은 B에 해당이 된대요. 자, 우리 B에 사암이 해당이 됩니다. 니은 보기 맞고. 자, 디귿은 암염은 해수가 증발하여 침전된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쵸? 우리 바닷물에서 바닷물이 증발하고 그 안에 남아있던 물질이 침전돼가지고 만들어진 거 암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 맞고 기억, 니은, 디귿 맞으니까 5번입니다. 골라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선생님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던 문제예요. 자, 15번에서 우리 정리할 게 좀 있어. 자, 일단 15번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지질시대의 명칭이 보이고요. 문제에서 주요 식물군의 생존식을 나타낸 거다라고 했고요. A, B, C는 겉시식물, 속시식물, 양치식물 중 하나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나온 자료를 해석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질시대별로 어떤 식물이 번성했는지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적어놓고 요 각 시기에 번성했던 식물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식물이 등장한 혹은 식물이 번성한 순서는 우린 양치, 겉속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양치 있죠? 치카푸카 양치. 우리 양치할 때는 겉과 속을 다 깨끗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양치는 겉과 속을 해야 된다. 양치, 겉속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생대에는 양치 식물이 번성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그리고 중생대에는 양치 겉속이니까 겉시 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신생대에는 속시 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번성한 시기를 쓴 거라고요. 번성. 근데 번성과 출현은 다르거든요. 출현은 언제 최초로 등장했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치식물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 출현해가지고 고생대에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겉시식물 같은 경우는 번성은 중생대에 했지만 출현은 한 단계 앞선 고생대에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속시식물 같은 경우도 번성은 신생대에 했지만 출현은 한 단계 앞선 중생대에 했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식물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동물 얘기까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건 식물이었고 옆에다가 동물을 쓸 건데 이제 동물들도 요 각식에 번성한 동물의 종류를 적을 거예요. 우리가 뭐 고생대에 삼엽축, 필석, 완종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큰 틀도 잡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일단은 동물이 등장한 거는 양파포 이렇게 외울게요. 양파포. 그래서 양이 어류와 양서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생대에는 물론 해양 무척추 동물도 번성을 했겠지만 척추 동물만 쓸게요. 척추 동물로 최초의 척추 동물인 어류 고생대에 등장하고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생대에는 어류가 번성하고 양파라고 했으니까 양서류가 번성했습니다. 양파니까 우리 중생대에는 파충류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양파포니까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을 했어요. 우리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포유류가 번성을 했습니다. 포유류. 그런데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어류와 양서류는 출현도 고생대에 했고요. 번성도 고생대에 했습니다. 약간의 번성 시기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건 고생대거든요. 자, 그런데 파충류 같은 경우는 번성은 중생대지만 출현은 한 단계 앞선 고생대에 출현했다고요. 이 식물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포유류도 똑같아요. 포유류도 신생대에 번성했지만 출현은 한 단계 앞선 중생대에 출현을 했다고요. 요거 꼭 알아두시라고요. 출현과 번성 꼭 알아두세요. 고생대 애들은 출현과 번성 모두 고생대지만 중생대와 신생대 애들은 번성보다 한 단계 앞선 시대에 출현하였다라는 거 구분하시고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중생대의 파충류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맞아요. 공룡이 생각나요. 공룡. 자, 그런데 공룡도 일종의 파충류지만 우리 공룡 같은 경우는 출현한 거는 고생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출현했다라고 하는 파충류가 공룡이 아니라고요. 공룡의 출현은 얘는 중생대 초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중생대에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공룡은 좀 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됐어요. 자, ABC 볼게요. 여러분 A와 B 같은 경우는 모두 고생대에 출현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요. 그런데 같은 고생대 안에서도 B가 더 늦게 출현했거든요. 그러면 고생대에서 더 먼저 출현한 A가 바로 양치식물이 되는 거죠. 얘가 양치. 그리고 B가 거시식물이에요. 그리고 중생대에 출현한 C가 바로 속시식물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번성한 시기를 표시를 해보면 번성한 시기는 이제 양치식물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 번성을 했고요.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 출현했지만 번성은 중생대에 했고요. 속시식물 같은 경우는 출현은 중생대에 했지만 번성은 신생대에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기억은 A는 양치식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A는 양치식물입니다. 기억 보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거시식물은 중생대에 출현하였대요. 여러분 지금 거시식물 보니까 고생대에 출현했죠? 중생대에 출현한 거 아닙니다. 자, 디귿은 C는 양서류 출현 시기에 가장 번성하였대요. 여러분 양서류 출현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양서류 출현 시기는 고생대거든요. 근데 C가 제일 번성한 건 신생대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가 틀렸다고요. 디귿 보기는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만 맞아가지고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16번도 화석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화석이 이름으로 등장을 하네요. 지금 삼엽충, 갑중, 화폐석이 있는데 여기 얘네들은 모두 다 표준화석이거든요. 우리가 화석의 종류는 두 개가 있었죠. 표준화석이 있고 시상화석이 있었어요.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어떤 짧은 시기에 큰 넓은 면적에서 살았던 생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석을 가지고는 시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얘는 오랜 시기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분포 면적이 좁아요. 워낙 예민한 애라.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상화석을 가지고는 그 화석이 있는 곳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화석들은 다 어떤 화석인지 보니까 지금 뭐 삼엽충, 갑주어, 화폐석이 보여요. 얘네 모두 다 표준화석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A층에서 삼엽충이 나옵니다. 우리 삼엽충은 어떤 시대의 표준화석입니까?
이거 고생대잖아요. 얘가 바로 고생대의 해양 무척추 동물이거든요. 요건 고생대. 고생대.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구체적인 환경은 아닐지라도 이런 환경은 알 수 있어요. 요게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왜냐면 삼엽충이 바다에 살던 애니까 요거는 이제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B는 갑주어입니다. 여러분 갑주어 역시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거든요. 요거 고생대고요. 얘도 역시 얘 어류니까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죠. 해성층이고. 자, 그 다음 C는 화폐석입니다. 여러분 화폐석은 무슨 시대? 얘는 신생대거든요. 신생대고 신생대에 바다에 살던 생물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모두 다 A, B, C 모두 다 시대는 다르지만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입니다라는 공통점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A는 고생대의 형성이 되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A는 지금 삼엽충이 발견되니까 고생대에 형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 맞고요. 자, D는 B와 C 사이에 부정한 면이 존재한대요. 자, B와 C 사이, B는 고생대고 C는 신생대니까 고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퇴적의 중단이 있었겠죠? 중생대 점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정합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 B, C 모두 육상에서 퇴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육성층이냐, 육지에서 만들어졌느냐를 묻는 건데 얘는 모두 다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해성층이거든요.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리고 정답은 기억, 니은 맞으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요. 17번 문제를 볼 건데요. 17번 문제도 선생님이 주목해라 라고 말했던 문제죠. 이게 바로 이제 고지자기 문제인데 아까 전에 앞에 고지자기가 한번 나왔어요. 해령 기준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이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거랑 살짝 다른 얘기야. 요거는 뭐냐면 고지자기를 이용해가지고 대륙의 이동 경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암석이 혹은 광물이 만들어질 때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암석이 포함된 대륙의 자기장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고지자기라고 하고요. 그 고지자기를 해석하면 그 암석이 속한 대륙이 그 암석이 만들어진 그 과거의 시기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대륙이 이동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실험 과정을 보면 만약에 이 부분이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갔다 하던 친구들도 오히려 이 문제에 나온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제 탐구 과정이 좋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고지자기 극은 지리상 북극이 아니잖아요. 지자기 북극을 추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리상 북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을 구분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지리상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은 똑같은 위치로 한 곳에 계속 있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 지역의 암석은 모두 정자극계에 생성되었다. 지금이랑 자기장이 똑같을 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각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각과 지금 현재의 정자극계에 관한 거를 그림으로 일단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현재의 우리 지구 자기장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지구고요.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가 남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구의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남극 쪽에서 나옵니다. 남극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북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중위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잘 그렸나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복각이란 게 뭐냐? 복각이란 건 수평면과 이 자기장의 방향이 수평면과 이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북반구 중위도, 여기서 수평면 이렇게 되고요. 복각은 이 각도인 거죠. 여기 지자기 북극이죠. 여기서 수평면 이렇고요. 이게 바로 복각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보다 여기가 복각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선 복각이 지금 자기력선이 아래로 내리꽂히죠. 땅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복각예보를 플러스로 사용합니다. 복각예보가 플러스예요. 반대로 이제 남반구를 보면 남반구에서 이렇게 수평면이 있으면 여기가 복각이고
여기도 요게 이제 복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고緯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 자체는 커지고요. 근데 방향은 다르죠.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방향이고 우리가 그때 복각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복각이라는 건 위도가 높을수록 복각이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도와 복각은 대체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 서로 같은 경향으로 변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암석 속에 있는 복각의 정보를 알면요. 그 암석이 속해 있는 대륙이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위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지금 복각이고 세로축이 지작이 위도잖아요. 이 복각을 가지고 위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라는 두 개의 지역을 가지고 탐구를 한 거거든요. A는 지금 현재 북위 30도에 있어요. 그리고 B는 지금 현재 북위 10도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고지작이 복각이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40도로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가로축이 복각이니까 40이면 여기가 40인데, 그렇죠? 40일 때 위도를 읽어주면 된다고요. 이거 그냥 읽어주면 되거든요. 선생님 정확하게 못 읽겠는데요. 대략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20이니까 20과 30의 사이니까 한 약 25도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위도가 북위 25도인 거예요. 대략. 자, 그리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B는 현재는 북위 10도이지만 과거에 보니까 고지작이 복각이 플러스 30도더라. 자, 요게 이제 30도네요. 자, 이때 위도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니까 20도가 안 되죠? 10과 20의 사이죠? 대략 15보다 좀 클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그냥 약 15도라고 읽어볼게요. 북위 15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과거가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는 몰라요. 여기선 그냥 이 A가 속한 대륙에서 가장 마지막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채취했다. 그 마지막 화산활동이 일어난 시점이겠죠. 자, 그때는 얘가 북위 25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북위 30도라고 얘 위도가 커진 거야. 자, B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북위 15도였는데 지금은 북위 10도예요. 얘 위도가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와 B의 위치 변화를 그릴 수 있다고요. 대략 그려볼게요. 여러분 보기 좋도록 여기 지우고 나서 그려보겠습니다. 얘네 모두 다 북반구에 있는 거니까 좀 이제 크게 그릴게요. 크게 이렇게 그리고 북반구를 크게 그려야 되니까 적도를 좀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북위 15도에 있다가 북위 10도로 간 거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15도면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10도로 간 거예요. 이게 B의 위치 변화인 거예요. 좀 더 저위도로 이동한 거. 자, A 같은 경우는 원래 북위 25도였는데 북위 30도로 간 거니까 원래 25도였는데 30도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요게 이제 A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해서 그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B는 내려간 거고 A는 올라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 보시면요. 현재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요게 바로 복각이죠. 현재의 복각은 현재의 A와 B의 위도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현재 A와 B 중에 A가 더 높은 위도에 있으니까 A가 더 복각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고요. 자, 니은은 동그라미 기억은 약 북위 60도래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은 60도 전혀 아니죠. 우리가 요게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60은 확실히 아니란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B 지역의 현재 위도는 B 지역의 마지막 화산활동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화산활동 때가 요 위도인 거죠? 근데 현재의 위도는 그때보다 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디귿 보기도 잘못 말한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만 만든 거니까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온대저기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온대저기압이라는 거 우리 중위도에 영향을 주는 저기압이고요. 전선을 동반합니다. 이 온대저기압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테니까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구과학 원 공부할 때도 워낙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 여기 요 전선이 이 뾰족뾰족 기호가 얘가 바로 한랭 전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선, 이 볼록볼록 기호, 얘가 바로 온난 전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전선을 기준으로 온도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달라져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여기 찬 공기, 찬, 따, 찬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름이나 비가 오는 영역을 보면 한랭전선 뒤 좁은 구역, 온난전선 앞 넓은 구역에 구름과 비가 오죠. 근데 구름구역과 강수구역이 구분이 됐는데요. 여러분 구름구역이 강수, 비 내리는 구역보다 더 넓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단면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슉 요렇게 잘라가지고 아래다가 단면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가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대략 그려지고요. 그리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좀 선이 삐뚤어졌는데 그럼 여기 지금 A는 어디 있는 거냐면 A가 여기 한랭전선 뒤고요. 그리고 B가 여기 온난전선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두꺼운 저군형 구름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여기는 이제 얇은 층운형 구름에 좀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구름구역은 강수구역을 포함한다. 구름구역이 더 넓으니까 강수구역을 포함하겠죠. 기억 보기 맞고. 자, 니은 A지역과 B지역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A 같은 경우는 A 상공에 지금 전선면 나타나죠. 자, B 같은 경우는 B 상공에 지금 전선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 맞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A지역에는 소나기성 강수가, B지역에는 지속적인 강수가 주로 나타나죠. 여기는 소나기가, 여긴 지속적인 게 나타납니다. 우리 디귿 보기 맞고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풍향도 알아야 되죠. 자, 풍향이 이런 식으로 북서풍, 이렇게 남서풍, 이렇게 남동풍이 있고요. 풍향이 변화하는 방향이 온대저기압이 편서풍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18번 마무리하고요. 이제 19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9번은 이것도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문제를 뽑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요 개념을 몰라가지고 틀렸을 거예요. 틀렸다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요거 여러분 되게 저학년 때,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계절에 따라 지배적인 기단이 달라지거든요. 지배적인 기단. 그 지배적인 기단이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고기압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를 보니까 가에서 고기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에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높아요. 이게 고기압이에요. 근데 요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위치거든요. 요게 바로 겨울이 되는 거예요. 겨울.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고기압을 찾으니까 주변보다 높은 이게 고기압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북동쪽에 이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인 거죠. 북태평양 기단이 지배적인 겁니다. 그럼 요거는 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은 가는 여름철이래요. 아니죠. 우리 가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우리나라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바람이란 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에서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은 지금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우리 고기압부터 바람이 출발하겠죠. 그럼 고기압부터 바람이 출발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부니까 북풍이 아니고 남풍 계열인 거지. 그래서 우리 니은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풍속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겠죠. 겨울이 더 바람이 빠르게 불지 않을까? 겨울이 바람 많이 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사실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등압선의 간격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똑같은 수평 거리만큼 지났을 때 압력이 더 크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풍속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등압선의 간격이 가가 대체로 더 좁잖아요. 가의 풍속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만 맞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디귿 보기만 맞으니까 정답을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다시 우리가 앞에 1단원 내용으로 돌아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이제 요 반감기 이용하는 약간의 계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는 어떤 지역의 지질 단면도라고 했고 여기서 PQR이 화성암이라고 했고요. 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으로 Q에 A의 조각이 포획되어 있대요. Q에 A가 포획되어 있다? 그러면 단면부터 해석하자. 단면에서의 순서. 바닥부터 쌓였겠지. 그러면 일단 요게 1번, 그다음에 요게 2번.
그리고 여기 단층에 있는데 단층에 의해서 끊겨 있는 건 요 1번, 2번과 R밖에 없어. 그러면 1번, 2번이 쌓이고 R이 훅 하고 관입하고 그 다음에 단층이 일어난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거 5번이 뭘까 생각을 해보자. Q가 먼저일까? A가 먼저일까? 일단 P는 아니겠지. P가 Q와 A를 모두 뚫고 들어왔으니까. 그럼 Q와 A의 선후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Q의 A의 조각이 포획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기존에 있었다는 거죠. Q가 들어오기 전에. 그럼 요게 5번이고 요게 6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P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QR 그리고 A 이렇게 기호가 있으니까 기호가 있는 애들은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R이 제일 먼저죠. R을 제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A죠. A가 5번이니까 A고요. 그 다음에 Q고 그 다음에 P라고 적고요. 지금 여기에서 P와 Q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거든요. P는 방사성 원소 X가 생성될 당시의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Q는 8분의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반감기부터 읽어줄게요. X의 양이 50,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억 년이니까 이게 반감기거든요. 그럼 우리 P 같은 경우는 지금 X의 양이 4분의 3이라는 건 절반이 아직 안 됐다. 절반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반감기가 한 번도 못 지났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X의 양이 처음 양의 4분의 3이라는 게 75%거든요. 그럼 75%가 될 때까지의 시간 읽어주면 0.5억 년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1억 년보다 나이가 어린 거야. 자,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X가 처음 양의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반감기가 3번 지난 거거든요. 반감기가 3억 년이니까 1억 년이니까 3번 지났으면 3억 년의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Q 같은 경우는 얘는 나이가 3억 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전부 같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해볼게요. 자, 기억.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적어놨습니다. RQP죠. 기억 보기 맞고. 자, 니은 P&I는 약 2억 년이래요. 우리 P&I 구해봤는데 얘는 1억 살도 안 되죠. 2억 년 아니고요. 니은 틀렸고. 자, 디귿 지층 A는 중생대에 생성이 되었대요. 자,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기준이 되는 그 시기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A가 중생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A는 3억 년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생대라고 하면 2.5억 년부터 대략 한 0.66억 년 전까지 중생대라고 하죠. 그러면 A는 중생대는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가 틀린 거고 정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20문제 다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20문제 해설 끝까지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 20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틀린 거 그리고 맞았던 것도 새로운 거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